안녕하세요. 2학년 장미반 황규현, 김진서 학생을 대신해 발표하게 된 정희진입니다. 저희는 우크라이나 난민 청소년을 위한 국제학교 건립하기라는 주제를 설정해 국제학교 건립 과정과 교육과정 제작 등의 탐구를 해보았습니다. 발표 목차입니다. 탐구 배경 및 목적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당사국 아이들은 교육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는 세계인권선언문,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네베 협약에서도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제학교 건립 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공격 포인트인 우크라이나의 지역 키이우, 리비우, 크리비우를 기준으로 국제학교의 건립 위치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정한 위치는 폴란드의 코르초바입니다. 폴란드의 코르초바 지역은 키이우로부터 513km, 리비우로부터 67km 거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코르초바 지역을 선정한 가장 큰 이유는 코르초바 지역에 난민 수용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르초바에 있는 교육시설이 소규모의 학교 단 하나뿐입니다. 이는 난민 아동들의 교육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폴란드는 현재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등 우크라이나에 대해 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학교 건립 절차 중 학교 기본 체계 설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폴란드의 학교는 비공립학교, 공립학교로 나누어집니다. 비공립학교는 폴란드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이고 공립학교는 폴란드 정부 받는 학교입니다. 저희가 건립한 학교는 비공립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는 폴란드에 위치하여 폴란드 학생들과 함께하지만 이 학교의 취지는 우크라이나 학생들의 폴란드 정착생활과 폴란드의 학교에 대한 적응을 돕는 특수한 사정을 가진 학교이기 때문에 비공립학교의 체제가 더 적합하여 비공립학교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비공립학교도 폴란드의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앞에 보이는 5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되는데요. 저희가 초점을 맞춘 것은 미줄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국가 핵심 교육과정 이행, 두 번째, 교사 자격 요건 수준입니다. 먼저 교육과정 제작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6가지 과목을 설계했습니다. 먼저 영어 과목을 설계해 보았는데요. 폴란드는 현재 영어에 대한 회화가 주목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PPT에 있는 논문에 따르면 영어는 문화와 같이 합평하여 공부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영어의 단어, 문법, 구조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문화도 같이 합평해서 배울 수 있도록 설계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언어 과목입니다. 폴란드 학생들은 2가지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학생들은 영어와 폴란드어, 폴란드 학생들은 영어와 우크라이나어를 배울 수 있도록 설계해 보았습니다. 폴란드어와 우크라이나어의 수준은 현재 우리가 학교에서 일본어와 중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울 수 있도록 설계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체육입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이러한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전쟁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학생들이기에 행복감을 증진시키고자 쉽게 접할 수 있는 활동 위주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보건 과목을 설계해 보았는데요. PPT에 있는 사진은 실제 폴란드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건 교과서입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면 교과서에 붕대를 감는 것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건강한 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교과서를 통해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폴란드의 주요 종교는 가톨릭입니다. 또한 코르초바 근처로 위주한 우크라이나의 경우 리비우, 키이우가 코르초바 근처의 서부 지역이기에 서부 지역 출신은 폴란드 영향을 많이 받아 가톨릭을 주요 장교로 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폴란드 대부분 학교에서 신앙 수업을 듣고 있고 신부 선생님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를 참고하여 5번째 종교 가톨릭 과목을 설계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과목은 심리 과목입니다. 심리 과목을 설계한 이유는 난민 청소년의 심리적 우울 및 불안 등을 치료하여 일상생활 복귀를 돕기 위해서 설계했습니다.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활동 위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인상미술치료, 독서 등이 있습니다. PPT에 있는 사진은 실제 폴란드 학교 시간표입니다. 폴란드의 점심시간은 20분만 주어진다고 합니다. 시간이 짧다 보니 간단한 간식을 섭취하고 2시에 학교 후 집에 가서 각자 점심 식사를 갖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시간표를 제작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사 체험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사 체험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교사를 1대1 비율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교사를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2022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발발 이후 2023년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폴란드에서는 현재 임시 거주 허가를 받은 우크라이나 시민의 교사 자격증 검증 및
교육 진입에 대한 절차 간소화, 폴란드의 정규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우크라이나 난민의 교사 경험, 능력 등을 평가해 고용하거나 지역교육 당국의 동의 또는 학교장 재량권 강화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교사 채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는 전쟁 이전에도 유럽 국가의 타 국민들의 폴란드 교사 채용에 대해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정부에 따르면 폴란드에서 교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중 우크라이나 난민 혹은 우크라이나 교사 자격을 가진 자가 고용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난민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보안적 보호를 받은 국민이 아닌 자, 폴란드에 거주하며 난민 지위나 보안적 보호를 받는 국민이 아닌 자의 가족 구성원으로 가족과 함께 지내기 위해 폴란드에 도착하거나 거주하는 국민이 아닌 자 등이 있습니다. 여러 정책과 제도를 통해 알아본 결과 우크라이나 교사를 적법하고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고용하여도 폴란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건립한 학교에 공감할 수 있도록 3D 모델링을 통해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가상 설계의 모습은 폴란드의 초등학교의 모습과 매우 흡사한 형태로 제작하였습니다. 먼저 학교 건물 외관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외부 시설입니다. 외부 시설로는 도서관, 경당, 정원, 모래놀이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차례대로 도서관, 경당, 정원, 모래놀이 시설입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내부 시설입니다. 외부와 연결되는 1층에는 체육관을 설치하였고 1층은 보건 수업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에 맞춰 보통 학교의 보건실보다 좀 더 큰 규모의 보건실을 설치하였습니다. 나머지 2층과 3층은 교실과 교무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 시설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영상 틀어주세요. 두 번째 영상 틀어주세요. 세 번째 영상 틀어주세요. 두 번째 페이지 첫 번째 영상 틀어주세요. 두 번째 영상 틀어주세요. 세 번째 영상 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가상설계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3D 모델을 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스케치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했고요. 기존에 있는 틀에 맞춰서 도형을 추가하거나 색깔을 바꾸는 형태로 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문 또 있을까요? 그 우크라이나랑 폴란드가 오방국이긴 하지만 그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 값싼 농산물이 이 유럽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유럽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지고 있는데 꼭 그 나라 간의 관계가 계속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폴란드 정부가 꼭 우크라이나 이런 교육에 대해서 도와준다고 보장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그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